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임종석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은 몹쓸 사람이 아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서울시 용산공원의 의자에 새겨야 된다. 그의 이름을, 박원순이라는 이름 자체를,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궐선거 왜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 서울 시민이 추가적으로 600억 원을 들여서 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됩니까? 바로 박원순이가 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박원순이는 왜 자살을 했습니까? 성추문이 밝혀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자살을 했다는 게 합리적 추론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박원순이의 희롱, 추행, 다 합쳐서 성폭력, 이런 것 때문에 서울 시민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서울시정에 공백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지금 맞이하게 됐다. 그 와중에 박원순의 측근, 최측근, 박원순이가 시장을 할 때 그의 밑에서 정무부 시장, 차관급을 지낸 임종석, 전 문재인 비서실장 임종석이가 이런 박원순 소환을 오늘 했습니다. 그 내용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한번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이거를 갖다가 오늘 오전에 이걸 온라인 기사로 접하셨던 분들, 또는 오후에 이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걸 접하셨던 분들은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반박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그걸 몰라서 물어봅니까? 뭡니까? 어떤 답을 원하고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이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긍정적인 대답이 많겠습니까? 부정적인 대답이 많겠습니까? 그게 꼭 궁금합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게 박원순 성폭력, 박원순 성추문, 요거에 굳이 꼭 국한하지 않더라도 그냥 개개인의 서울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박원순이가 그럼 좋은 시장이었습니까?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박원순이가 시장이 되고 나서 우리 서울 시민 개개인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고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습니까? 삶의 질은 개선됐습니까? 서울시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성장했습니까? 서울시에는 서울 시민들의 도움을 주는 인프라가 많이 구축됐습니까? 해외에 수출할 만한 서울시 정책이 추진됐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명박 오세훈 때처럼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그런 도시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원순 10년 동안에는 서울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기억 없습니다. 뭘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주관적인 생각 뿐만 아니라 아마 거의 대다수의 생각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원순의 10년은 서울 시민의 잃어버린 10년이다.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이라면 잃어버린 10년이라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1억 년? 1억 년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종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렴이 여전한 중요한 공직자의 윤리라면, 글 좀 똑바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장관급 아닙니까? 장관급까지 지낸 사람이 글을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청렴이 여전히 중요한 공직자의 윤리라면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임종석이가 아는 공직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박원순이 단 한 명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공직자 청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공직자는 청렴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유능해야 됩니다. 왜 유능해야 됩니까? 공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관 업무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고 재산이 달라지고 또 극단적으로는 생사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보면 또 어때야 되겠습니까? 일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 일도 예산을 좀 적게 들이면서 효과는 크게, 그것도 또 주민들이 효과를 제때제때 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정치인, 행정가 그 정도 된다면 서울시의 미래상을 시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탈하는,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세력들도 보듬어 안아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치인, 서울시장, 행정가 그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박원순은 좋은 시장입니까? 아닙니까? 글쎄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 청렴해야 되는 건 맞는데 박원순이가 청렴하다는 임종석의 이 논거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호텔밥 먹지 않고 날선 양복 한 번 입지 않고 업무 추진비를 반 이상 남기는 쪼잔한 공직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텔밥 먹고 안 먹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업무 추진비 한번 지출 내역 한번 보면 호텔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박원순이는 호텔밥을 안 먹었을까? 일단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고 호텔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봅니다. 일만 잘하면 호텔밥 한 끼에 여러 군데 가서 몇 번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업무 추진비 반 이상 안 남겨도 됩니다. 10배, 20배 써도 그만큼 효과를 낸다면 그래서 서울시정이 발전하고 서울 시민의 삶이 성장하고 그렇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유능한 일꾼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쓰고 더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원순이가 과연 업무 추진비를 쓰면서 서울 시민들의 삶을 낫게 하기 위해서 썼느냐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 썼느냐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썼느냐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썼느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선 양복 바지 한 번 안 입었다? 여러분 그 세탁소 가서 다림질 하는데 얼마입니까? 제 기억에는 한 2,000원, 3,000원 했던 것 같은데 뭐 4,000원? 2,000원 내지 4,000원입니다. 요새는 뭐 좀 프랜차이즈 그런데 수거해 가는 데서는 더 싸게 해주는 것 같던데 그거 뭐 할 돈이 없단 얘기입니까? 뭐 어쨌단 얘기입니까? 그거 할 돈 없으면 집에 다림이 없습니까? 다림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난희 씨가 해줘도 되고 박원순이 지가 스스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양복을 입으면서 날선 양복을 입은 적이 없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솔직히 좀 게으른 거 아닙니까? 아니 서울시장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다녔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들어가서 박원순이 이런 패션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의외로 박원순이가 이런 명품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처럼 뭐 넥타이나 벨트나 이런 것들이 뭐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브랜드를 썼다. 그런 내용 분석 글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글쎄 날선 양복 한 번 안 입은 거는 그 사람이 게으른 거고 사실은 그 다음에 호텔밥 안 먹었다고 그게 청렴하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 추진비 반 이상 남겼다? 그거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까? 업무 추진비 다 쓰고라도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성과를 남겨야지 업무 추진비는 업무 추진비대로 쓰면서 일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원순이가 청렴했다? 솔직히 이건 정말 공감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청렴한 사람이 서울시민 세금으로 5년 동안 서울시 한복판에서 종로구 가해동 소재 저택에서 그런 생활을 했습니까? 대지 200평, 건평 100평, 보증금 28억 원, 월세 208만 원, 연간 경비원 인건비만 해도 1억이 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관사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 전기가스 상하수 요금만 해도 일반 가정은 상상도 못할 금액이 나옵니다. 연간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나옵니다. 그런 생활을 해왔단 말입니까? 그렇게 청렴해가지고 그렇게 검소해서 세탁소 가서 다림질 한 번 못하는 그런 검소한 시장이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렇게 검소하고 청렴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던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추진해왔던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서울시 산하의 각종 재단과 공공기관, 공단 이런 거를 만들어 놨던 겁니까? 그래서 구조 정도도 못하고 세금만 낭비된다 이런 우려, 후임자는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런 우려를 지금 낳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렴하고 검소해서 이렇게 예산을 써왔던 겁니까? 그렇게 검소한 박원순은 왜 이렇게 예산을 써왔던 겁니까? 관제페이다, 저거 안 된다, 저거 성공할 수가 없다, 매력이 없다 이렇게 했던 제로페이 된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도 첫 술만 딱 먹어도 그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딱 알지 않습니까?
맛있으면 더 먹고 맛없으면 숟가락 놔버리는 겁니다. 근데 박원순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면서 계속 제로페이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자치구에다가 무슨 할당량을 내려 보냈니 어쨌느니 자치구에다가 또 뭐 이게 돈을 좀 페널티를 줘가면서 할당량 부족한 곳들은 이게 돈을 안 주느니 주느니 그런 얘기가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이렇게 해놓고 박원순이 선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제로페이를 안 쓰지? 제로페이 전도사 박원순, 그 다음에 뭡니까? 소상공인 살리는 제로페이 이렇게 해놓고 정작 지는 안 썼습니다. 그래 놓고 정작 지는 안 썼습니다. 그것도 사비도 아닙니다. 서울시장 업무 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월간조선 기사로 썼는데 업무 추진비를 쓰는데 1,400인가 1,500만 원 쓰는 동안에 제로페이 딱 한 건 썼습니다. 21만 원. 직원들 치킨 사주는데 지가 밥 먹고 다니는 데는 제로페이 단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 기간에. 그런 사람이 바로 박원순입니다. 여러분, 박원순이는 몹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무슨 호텔밥? 날선 양복?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종석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박원순을 만난다.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10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업적을 남겼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거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제한속도 50에 적응하지 못해 수시로 울리는 경고음을 들을 때마다 박원순의 목소리를 듣는다. 기껏 한다는 말이 소위 보행 친화도시 서울을 만들려고 했던 박원순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할 일이 없고 얼마나 칭찬해 줄 일이 없으면 한때 박원순의 최측근이었고 그의 밑에서 서울시정을 같이 했던 이 임종석이가 얘기한다는 게 겨우 유난히 많아진 어린이 보호구역과 속도 제한구역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참여와 자치의 공간으로 변모한 주민센터 여러분 여기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여기저기 숨쉬는 마을 공동체 여러분 여기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여기저기 숨쉬는 마을 공동체 저는 단 한 번도 목격한 적도 없고 그렇게 거금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체 뭘 했는지 지난 10년 동안 뭘 했는지 이것도 한번 파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활복지의 패러다임 밖은 찾아가는 동사무소 여러분 찾아가는 동사무소 뭔지 아십니까? 박원순의 향기를 느낀다. 박원순의 냄새를 지워야 됩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또 임종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을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국제관광도시로 세계 최고의 마이스 산업도시로 만들겠다면 동분서주하고 서울시 행정을 전파하려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글로벌 리더들과 열띠게 토론하던 그의 모습도 그립다. 박원순은 미래 가치와 생활 이슈에 가장 민감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다. 서울을 문화가 역사가 살아있는 국제관광도시로 만들려고 했다. 세계 최고의 마이스 산업도시로 만들려고 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박원순이가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분서주 저도 지금 당장 동분서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세금으로 누비며 미리 밑에 사람들이 잡아놓은 약속대로 움직이면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대체 그 토론 왜 합니까? 서울 시민 삶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 서울시정 혁신 이런 걸 위해서 토론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대체 그 결과물은 뭡니까? 그럼 그 토론은 뭘 하려는 토론이었습니까? 쇼였습니까? 대체 무슨 목적으로 한 토론인지도 모르고 서울시 행정을 전파하려 했다고? 여러분 서울시가 해외에다 수출했다는 그 정책이 한 50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50몇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빼놓고는 다 전임 서울시장 때 했던 정책들입니다. 박원순이는 거기에 숟가락 얹으면 안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서울시 행정을 전파하려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반박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문장들 뿐입니다. 그리고 미래가치 생활 이슈 이런 거 얘기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아는 분 계시면 한번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신 대로 얼마나 한 일이 없으면 박원순 측근이 한 사람이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옆에서 지켜봤는데도 칭찬해 줄 게 없으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임종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딱한 행정이 어떻게 딱딱합니까? 행정이 어떻게 부드럽습니까?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대체? 사람의 온기와 숨결을 채우려 무던히에 쓰던 그의 열정까지 매장되지는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놈의 사람을 그렇게 중시해서 사람의 온기를 그렇게 중시해서 숨결 그래서 그랬습니까? 박원순이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뉴욕의 센트럴파크 부럽지 않은 용산공원의 숲속 어느 의자인가는 매 순간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자, 정말 이 얘기 자체가 2차 가해 아닙니까? 사람의 온기와 숨결 채우려 했다.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자 치열하게 했다. 이거 2차 가해성 발언 아닙니까? 박원순의 이름 석자를 소박하게나마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용산공원의 의자에다가 박원순 이름을 새겨 넣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근데 임종석이의 바람은 이런데, 임종석이 바람 그대로는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박원순의 이름은 여기저기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많이 퍼질 것입니다. 이미 벌써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인권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분명히 박원순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성추문과 함께. 그런 것처럼 임종석의 소원을 100% 들어줄 수는 없지만, 좋은 취지로 새겨지는 건 아니지만 박원순이라는 그 이름 석자는 아주 멀리까지 퍼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임종석이 글이 너무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어서 이게 밤늦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